추억의 올드팝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팝스 라운지 복합문화예술에서 아트 콜라주장 장승용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역대급 뮤지션들 만나서 그렇죠. 이번 주는 또 어떤 뮤지션을 보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 소개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중음악가는요, 그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인 지미 핸드릭스입니다. 아, 지미 핸드릭스. 네. 가끔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 보면 지미 핸드릭스 언급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시간도 기대가 되네요. 네. 지미 핸드릭스는 1942년에 출생해서 1970년에 사망한 미국의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그의 주류 음악 경력은 불과 4년에 불과했지만 핸드릭스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일렉트릭 기타리스트 중 하나이자 20세기 가장 유명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요. 로큰롤 명예의 전당은 그를 락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주자로 평가했습니다. 4년간의 활동으로 락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주자라고 평가가 됐다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일대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난 핸드릭스는 1950년대 중반에 그가 다니던 시애틀의 호레이스만 초등학교에서 기타를 모방하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그 학교 직원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오, 그녀는 그에게 기타를 사주지 않으면 심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학교 자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는데요. 네. 그녀의 노력은 실패했고 그의 아버지도 그에게 기타를 사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기타를 안 사줬던 이유는요. 네. 사실은 그 핸드릭스의 가정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어렸을 아, 때. 그래서 사실은 그 형편상 기타를 못 사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뭐 그렇게 어려우면은 사실 악기 쪽에 관심 그렇죠. 두고 사야겠다 생각은 잘 못하죠. 네. 그랬군요. 음. 그 부모가 못 알아봤다고 하기보다는 사주곤 싶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그렇죠. 같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예, 예. 재능도 아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마음인 거죠, 우리는. 예. 학교 직원분은 여하튼 알아보긴 했어요. 그렇 놀랍네요. 그렇죠. 1957년 아버지의 일을 돕던 핸드릭스는 어떤 할머니 집에서 치던 쓰레기에서 우쿨렐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네. 이 우쿨렐레를 가지고 이제 귀로 배우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특히 하운드 독을 따라 연주하게 됩니다. 어, 1958년 15살에 핸드릭스는 첫 어쿠스틱 기타를 얻어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을 하며 네. 자신의 첫 번째 그룹을 결성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룹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해 보니까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네. 일렉트릭 기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일렉트릭 기타를 사주게 됩니다. 어, 어떻게 그러면 이 시기엔 사주시 조금 나아지셨을까요? 예, 약간 그 좀 형편이 좋아졌었어요. 어, 자료를 보면. 드라마틱하게 정말. 그렇죠. 그래도 꼭 필요할 때 딱 사주셨네요. 이게 네. 어쿠스틱 기타는 좀 어렸을 때 못 얻었지만 에, 커서 이거 접하면서는 사실 일렉트릭 기타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버님도 이렇게 딱 사줬다는 거. 그리고는 네. 어떻게 됐어요? 예. 1961년에 군대에 입대했는데요. 이듬해 제대한 얼마 후 핸드릭스는 아이즐리 브라더스의 백밴드로 그 후에 리틀 리처드와 함께 1965년까지 활동했습니다. 네. 그 후에 핸드릭스에게 이제 그 성공의 돌파구가 열리는데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1966년 핸드릭스는 커티스 나이트 앤드 스콰이어스와 뉴욕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이트 클럽의 하나였던 치타 클럽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이 공연에 참석했던 그룹 롤링스톤즈의 기타리스트인 키스 리처즈의 여자친구였던 린다 키스가 그의 연주에 매혹되었고 그녀는 키스 리처즈에게 핸드릭스를 소개하게 됩니다. 네. 핸드릭스를 롤링스톤즈의 매니저에게 추천했는데요. 이때 매니저는 그 핸드릭스의 재능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거부를 당했고요. 네. 그 후에 키스 리처즈는 그를 그룹 애니멀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잘 아시죠? 알죠. 그룹 애니멀스의 오리지널 베이시스트였던 체스 챈들러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네. 핸드릭스의 노래와 연주에 깊은 인상을 받은 챈들러는 1966년 9월 24일에 그를 런던으로 데려가 그의 음. 매니저이자 음반 제작자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챈들러가 알아봤네요. 네, 그리고 모두가 다 알아보면은 좋겠지만 그럴 수는 또 없는 현실 같고 그렇죠. 지미 핸드릭스의 능력을 알아본 제대로 된 사람 챈들러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렇죠. 귀인을 만나게 된 거죠. 네. 핸드릭스가 런던에 도착한 후 챈들러는 그의 재능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한 그룹인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를 결성했고요. 핸드릭스는 그 그룹과 함께 헤이저, 퍼플 헤이즈,
The Wind Cries Mary 등 3개의 영국 탑10 히트곡을 획득하였습니다. 음. 그러나 당시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그룹 익스피리언스의 첫 번째 미국 싱글인 헤이조는 1967년 발표 당시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또 돌파구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전에 그 핸드릭스의 공연을 봤던 폴 맥카트니 아시죠? 비틀즈. 폴 맥카트니가 그 몬트레이 팝 페스티벌,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에서 열리는 아주 유명한 그 팝 페스티벌인데요. 네. 이 몬트레이 팝 페스티벌의 주최자에게 그 핸드릭스 앤 익스피리언스를 추천하면서 어. 핸드릭스에게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네. 공연은 영화 감독인 D.A. 페네베이커가 촬영한 콘서트 다큐멘터리 영화인 몬트레이 팝으로 기록돼서 핸드릭스가 미국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지미 핸드릭스 인생에서 2명의 귀인이 있었군요. 그렇죠. 예. 한 명은 채스 챈들러고 그다음에 귀인은 그 폴 유명한 맥카트니. 폴 맥카트니까지. 그렇죠. 어. 잘 될 사람은 이렇게 풀려나가나 봅니다. 좋은 기회를 이렇게 얻었어요. 예, 맞습니다. 1967년 몬트레이 팝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후 미국에서 명성을 얻은 핸드릭스는 1968년에 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스튜디오 앨범인 일렉트릭 레이드랜드가 미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이 앨범은 핸드릭스의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앨범이자 그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1위 앨범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죽음을 정말 젊은 나이에 맞이했어요. 네, 맞습니다. 1970년, 그러니까 27살에 죽었는데요. 핸드릭스는 1970년 9월 18일에 수면제 과다 음. 복용으로 인한 질식으로 런던에서 사망한 핸드릭스는 그의 생애와 사후에 여러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1967년에 영국 음악 잡지인 멜로디 메이커의 독자들은 그를 올해의 팝 뮤지션으로 선정했고, 1968년에 빌보드지는 그를 올해의 아티스트로, 롤링스톤지는 그를 올해의 연주자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영국 대중음악 잡지인 디스크 앤 뮤직 에코는 그를 1969년에 월드 탑 뮤지션으로, 1970년에 미국 대중음악 잡지인 기타 플레이어는 그를 올해의 락 기타리스트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룹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는 1992년에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2005년에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롤링스톤즈는 핸드릭스의 세 장의 스튜디오 앨범인 Are You Experienced, 그 다음에 Axis Bold as Love, 그리고 일렉트릭 레이드랜드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500장 순위에 포함하였고, 핸드릭스를 역사상 최고의 기타리스트이자 음. 위대한 아티스트 6위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사상 최고의 기타리스트였는데 참 아까운 인재를 이 뮤지션을 너무 일찍 보냈어요. 네.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지미 핸드릭스의 곡 중에서 어떤 곡을 들어볼 수 있나요? 예. 오늘 소개할 노래는 그 헤이조인데요. 헤이조는 락 음악의 스탠더드가 된 1960년대 미국 노래로 수많은 음악가들이 다양한 음악 스타일로 연주했습니다. 네. 미국의 작곡가이자 음악가인 빌리 로버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노래는 1965년에 로스앤젤레스 출신 밴드인 The Leaves가 싱글로 발표해서 최초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 다음해인 1966년에 지미 핸드릭스는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와 함께 자신의 첫 번째 싱글로 이 노래를 녹음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미 핸드릭스의 헤이 조 이 곡 들으면서 팝스 라운지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합문화예술에서 아트콜라 주장의 장승용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